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9월 들어서 주식시장에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은 참 이례적인 현상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9월 증시를 기점으로 해서 자,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드디어 역전하게 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조짐은 올해 초부터 있어 왔는데 9월에 매우 중요한 트리거를 미국 시장에서 발생시켰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 200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자, 종합주가 지수와 미국 S&P 500 지수의 연단위 상대 수익률 도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막대 도표가 뭐 플러스 40%, 플러스 뭐 30%대 이러한 적이 비일비재했어요. 자, 미국 증시가 저때 당시는 상대적으로 비실비실했고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압도적인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0년대를 지나고 2010년을 지나고 2011년 이후부터 해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 철저하게 뒤처졌고요. 심한 경우는 거의 20%포인트대 연단이 부진 한국 증시가 이어졌고, 뭐 2011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9년여의 기간 동안 단 2차례 빼고 모두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딱 보더라도 답답할 정도로 큰 폭의 상대적 부진을 그려왔습니다. 그 결과 자, 2010년 말 이후 자, 최근까지 종합주가 지수와 그리고 미국 증시, 미국 S&P 500 지수의 등락률을 보게 되면요. 이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겠죠? 종합주가 지수는 41% 상승한 정도이지만 자, 미국의 S&P 500 지수는 165%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거 뭐 거의 4배 아닙니까? 여기에 뭐 나스닥 지수 상승한 거 따지면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 지난 10여 년 정말 못난이처럼 미국 증시에 비해서 뒤처져 왔었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씩 그 변화에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고, 올해 그 모습이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극필반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반대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자, 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주들이 이익을 만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자, 2010년대 후반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건 모멘텀을 만드는, 가격이 가격을 만드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 결과 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한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요,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가총액 합산은 1900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애플 2500조 원대, 아마존 2000조 원대, 마이크로소프트 1900조 원대로 한국 시가총액 전체 합산보다도 훨씬 큽니다. 자,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자,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경제력이 자, 미국의
한 개 기업보다 못 미친다라는 것은, 자, 미국 기업이 극단적으로 가격이 높은 고평가된 영역에 있구나. 반대로 한국 증시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었구나. 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쭉 보게 되면요. 자, 미국 증시는 극단적인 고밸류 상황, 그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치 지표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토대로 해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자,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등등 주요 미국 성장주들의 PBR 레벨은 10배를 넘어서 뭐 테슬라는 40배, 애플은 뭐 30배 가까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도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분명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이 1.6배, SK하이닉스는 1 수준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6배, 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미국이 극단적인 고평가에 있거나 한국 증시가 극단적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양쪽의 양 상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의 저 대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팡기업, 마가기업, 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이미 미래의 성장성, 미래 이만큼 성장할 거야 하는 부분을 다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주가 상승이 있어야지만 그 상승이 명분이 돼가지고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버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저 주가 상승이 없을 경우, 즉 모멘텀이 사라지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현상이 9월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꺾였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제 밤 사이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9월 들어서 미국의 대표 성장주들, 팡기업, 마가기업, 이런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뭐 워낙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뭐 주가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지지를 받겠습니다만, 이번 9월에 미국 주요 성장주들의 꺾이는 그 흐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 세계 증시에 던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미국 증시는, 미국 성장주들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를 경험했죠. 심지어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주가가 순식간에 단 며칠 만에 30-40%씩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쇼크를 한번 겪고 나면은 과연 지금 미국 성장주가 모멘텀이 있는 게 맞을까라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 하락 속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의 상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월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는 4.8%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거의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만,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3% 상승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자, 사실 지난주 금요일 그 전날 미국 증시가 폭락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폭락할 줄 알았는데 선방했죠.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전날 폭락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과 같았다면 한국 증시는 두 자릿수 때 폭락을 9월 장에서 보여줘야 됩니다만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올해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비슷비슷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만 9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증시가 역전,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러한 역전은 결국 모멘텀의 상대적 우위를 한국 증시가 가져가면서 10년 동안의 미국 증시 우위의 시장이 이제는 역전되는 과정으로 그 분기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극단적인 미국 증시의 고평가, 이 부분은 시장에 부담을 주어왔는데 마지막 보루였던 모멘텀까지 꺾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반응들, 해외 투자자들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미국 증시 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뭐 개별 잡주처럼 떨어지네. 분명 다른 현상들이 이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여기 우리나라 코리아 증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사실 올해가 그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역전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보고는 있었습니다. 10년 단위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어떤 증시 쇼크가 필요하긴 했었어요. 만약에 그 쇼크가 없었다면 그 전환점은 좀 찾아오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3월 코로나 쇼크가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성장주들이 계속 상승하긴 하였지만 이제는 극단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섰습니다. 미래에 거두어들일 모든 성장을 다 흡수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성장주들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정치권에서는 독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독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성장은 그 이전보다 기대치가 높아지기가 어렵죠. 자,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한국 증시 긍정적으로 저는 계속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의 성공투자 기원 드리면서 내일도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